진짜 개싫다 진짜. 자 갑시다. 이따가 그냥 이거 화학할 때 보는 사람 없잖아. 이따가. 네. 이거 화학할 때 하나 먹자. 화학할 때 이따 하나 먹게. 어떤 거요? 음료수를 하나 먹게 이따. 화학할 때. 빨리 마셔. 빨리 마시고 이따. 2시간 반 안에. 2시간 시간 반. 많이 하는 거 먹는다. 아유 맞아요. 쉽지? 충분하지. 물 먹는. 자 지난번에 했던 거 좀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지난번에 했던 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되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 지난번에 선생님 뭐 있었어? 1이라는 거 있었지. 1이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준비하세요. 1. 준비하세요. 1. 곱하기 x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잘 좀 봐야 될 게 이 1이라고 하는 거하고 에너지지. 이거 1과 에너지를 기억해 안 해? 1과 에너지는 이게 뭐였어? 1이 뭐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뀌고 에너지는 1로 바뀐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물체가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원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기력도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무시할 거고 딱 요 세 가지만 볼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 요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 근데 얘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배웠지 우리가. 어떨 때 보존된다고 했었어? 왜 보존되는 거? 외력이 없을 때, 그렇지? 외력이 없다. 자, 외력이 없다라는 뜻은 말하면 문주는 일을 했다 안 했다. 일을 안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근데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할까?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빗면에서 물체를 끌어올릴 거야. 이렇게. 근데 속도가 V였고 속도가 V일 때. 그럼 내가 끌어올렸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일을 했어 안 했어? 일을 했지. 즉 내가 어떻게 돼? 힘을 주고 이 정도 이동시켰으니까. 근데 R자면 얼마야? R자면 얼마일까? 0. 왜? 속도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R자는 빵이야. 근데 내가 준 힘이 1을 했다 안 했다. R자임은 1을 안 했겠지. 왜냐면 R자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였으니까? R자임은 속도 V가 되는 거니까. 맞지? 즉 내려가려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 거니까 일정이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준 힘이 1을 했을까 안 했을까? 내가 준 힘. 내가 여기서 줄을 잡고 끌어당겼으니까 당연히 1을 했겠지. 맞아? 근데 어떻게 계산할 거야? 1을 한 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보는 거야. 변화. 무슨 말이야? 지금 현재 보면 원래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야 되지. 맞아? 근데 여기를 실제로 계산하면 뭐 증가됐을 거라. 그럼 증가된 값이 뭐가 된 거야? 내가 한 일이 내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개념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시라고? 역학적 에너지는 뭐 할 수도 있다? 바뀔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일을 했으니까 바뀌었다는 뜻이지. 일을 하지 않았으면 바뀔 수가 없어. 일을 했으니까 바뀌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들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문제풀이 좀 하고 갑시다. 몇 페이지 갈 거냐면 자 52쪽부터 갑시다. 52쪽부터 가시면 52쪽 준비됐어요? 53쪽 갑니다. 54쪽 갑니다. 선생님 55쪽 갑니다. 55쪽. 펜판 할까요? 56쪽 갑니다. 57쪽 갑니다. 11번에 갑니다. 10번, 11번이요. 10번부터 갑니다. 그림과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1m인 지점에 가만히 놓은 질량의 m의 물체가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는 높이 따른 물체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다 알았었는데 질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지. 맞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 거기서 몇 미터 높이였어? 1m 높이였었지. 물체가 이렇게 있었고 질량 m이 있었고. 근데 일단 여기서 그래프를 보니까 뭐였어?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 얼마야 그게? 20줄이라고 나왔지. 맞아? 그럼 20줄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바뀌었다? 위치 에너지,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바뀌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바뀌었다.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어? 20. 그럼 얘가 얼마야? M 1kg 곱하기 M 모르니까 냅둬 놓고 G가 얼마였어? 계산? 10으로 계산을 했지? GH 따라서 질량하면 2G 2kg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 소리야? 그 그래프를 보니까 운동 에너지 그래프 나와있지. 운동 에너지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여기서 높이가 되는 거고 이게 운동 에너지 2K가 된다라고 봤을 때 이게 20이다라는 얘기는 높이가 없을 때 20이라는 얘기죠. 즉 바닥에 도착했을 때 20이라는 얘기죠. 이해돼? 자 11번에 갑니다. 자 일단 뭐 있을까? 질량 M의 물체를 높이 H인 빗면에서 가만히 누웠더니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와서 수평면으로 내려와서 벽에 고정된 용수를 EH만큼 압축시켰다라고 됐었어. 됐죠? 문제를 보니까 뭐였었어? 기억선지 보니까 뭐 구하라는 얘기야? 운동 에너지 구하라는 얘기지. 그다음 두 번째 누구야? 용수철 상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었냐라는 걸 보자라는 얘기야. 세 번째 누굴까? 물체의 작용은 탄성력의 최대값은 mg다라고 되어 있었네. 자 확인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높이가 지금 현재 얼마에? h라는 곳에서 물체가 있을 거야. m이 있을 것이고 높이가 h라는 곳이지. 그럼 일단 여기서 용수철이 있을 거니까 갑시다. 용수철 뭐 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누구의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오른쪽에 내려왔으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운동 에너지가 뭐로 바뀝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 첫 번째 기억성지 뭘 구하랬었어? 뭐 구하래? 속력 구하랬지. 맞죠? 속력 구하라는 게 얘가 mg h가 얼마 돼? 2분의 1 질량 m 곱하기 v 제곱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요거 지워봅시다. 넘어가면 v는 루트 2g h 이렇게 돼요. 그럼 기억 맞아 틀려요? 맞아요. 이해가 용수철 상수 물어보죠. 근데 여기서 얘네들의 관계를 보는 거야. 즉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보자는 얘기야? 그건 아니야. 왜 아니야? 니은선지 보니까 뭐라 그랬어? EHMG 이거 나왔지? EHMG 나왔지? EHMG 나왔다는 얘기 무슨 소리야? 이걸 갖고 뭐 하나? 그치 중력 포텐셜 에너지야 뭐 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MGH하고 누가 같다고? 여기 나오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 된다? 얼마 된다? 자, 몇 H를 가서 멈췄대? 몇 H를 가서 멈췄대? 2분의 1 K 곱하기 4H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빵, 빵 넘기시면 빵, 빵 K는 얼마 된다? H분의 2H분의 얼마? MG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니은 맞는 얘기 틀리니까 뭘 잘못 생각했어? H 제곱을 안 했어. 자, 그러니까 물체적인 탄성의 최대값은 mg다. 나 좀 전에 웃을 때 좀 이상하게 웃었어. 좀 음흉하게 웃었어. 자, 목소리가 쭉 가라앉아서 그래 지금. 이거 어때요? 아니 그 요번 주에 소리를 좀 많이 질렀더니 수업할 때 애들 수업하다가 좀 떠들어서 소리를 질렀더니 막 애들한테 혼내고 그런 게 아니라 목소리를 좀 크게 내서 수업했더니 그래. 그 아침에 쭉 가라앉아가지고 오늘 잘 안 풀리네. 하긴 오늘 말도 잘 안 했어 아침부터. 다음부터 여러분들 여기서 누구니? D가 봅니다. 물체의 작은 탄성력의 최대값은 얼마나 물었어? 탄성력의 최대값. 탄성력 최대값 어떻게 될 거야? 탄성력 어떻게 돼? F죠. 여기서 탄성력 F죠. F는 뭐였어? K, X. K가 얼마야? 2H분의 mg가 되네. X가 몇 가지 갔어? 2H만큼 갔지? 따라서 F는 뭐야? mg까지 가겠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괜찮으시면 뒤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분이 16번까지 갑니다. 14번에 갑니다. 15번에 갑니다. 14번. 자, 그림과 질량 M, EM의 물체 A, B가 C로 연결되는 것을 운동을 한다. H만큼 내려가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물어봅니다. 일단 첫 번째, 얘가 이렇게 용수철이, 그 도로래가 매달려 있어.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얘가 EM이고요. 얘가 M이 되죠.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H만큼 내려왔대. 그럼 얘가 H만큼 올라가겠죠? 그 상태가 되겠죠. 그럼 밑에 갑니다. 자,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g다라고 되는데, 자, 여기서 갑니다. 우리 많이 했던 거, R점 얼마?
mg죠. 왜 여기 mg 있고 여기 emg 있으니까 그거 R점 전체 R점은 mg입니다. 이 mg라는 힘이 얼마를 끌어당긴가? 3m이라는 놈을 끌어당겨야죠. 그래서 a는 얼마야? 3분의 g 이렇게 되겠죠.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합니다. 맞아 틀려? 맞아요.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합니다. 맞아 틀려? 맞지? 왜 맞아? 이거 뭐랬어? 봐봐. A를 보자고. A. B를 안 봐도 돼. A를 본다라는 얘기는 A. 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는 누구였어? A의 역학적 에너지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죠. 근데 A가 보십시다. 높이가 어떻게 됐어? 증가. 속력도 증가. 그럼 얘 때문에 mgh가 증가될 거고 얘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이 증가되겠지. 그럼 둘 다 증가됐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B는 줄어야죠. 그래서 누구야? B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다 맞죠? 됐습니까? 세 번째 B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mgh다. B의 자 이제 보세요. 하나씩 갑시다. 자 첫 번째 누가 감소했어요?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했죠. 그럼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한 걸 보자. 운동 에너지 증가됐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했지. 그럼 감소된 거 보자. B니까 2m짜리지. H 내렸지? 2mgh가 감소량이야. 맞죠? 이게 뭐로 바뀌었대? A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으로 바뀌었고 맞아요? 근데 또 뭐로 바뀌었대?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문제 선지 보니까 뭐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mgh냐? mgh를 구하라 그 소리잖아. 그럼 얘가 mgh잖아. 그럼 얘네들이 얼마야? mgh가 된다는 얘기지. 이거의 합이. 그게 몇 대 몇의 비율이야? 2대 2대 비율이지. 그럼 얘는 얼마야? 3분의 2 mgh가 될 것이고 얘는 어떻게 돼? A는 3분의 1 mgh가 되는 거지. 따라서 T것은 맞는 얘기 틀린 얘기? 틀린 얘기.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3분의 2 mgh가 되겠죠? 이 정도로 보신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볼 건 15번 문제 봐야겠네요. 15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그래프 나와 있는 거 봅시다. 그래프가 뭘 뜻했어? 그래프가 뜻한 건 뭐였을까요? 그래프가 뜻하는 거예요. 1이라고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뭐 힘과 변형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서 그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였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가 어떻게 있을까? 자, 원래 가운데 원점 즉 용수철이 있으면 용수철의 원래 길이 원점 있을 때 경우고요. 얼마? 0.1m를 변형시켰을 때 눌렀을 때 10N의 힘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K라고 했죠. 용수 상수라고 썼지. 맞죠? 그럼 얘는 얼마야? 용수 상수? 0.1분. 크기만 구하시면 돼요. 그냥 크기만. 그래서 0.1분 얼마? 12. 그래서 얼마 돼? 그렇죠. 100N/m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 많은 얘기 틀린 얘기. 맞죠? 니은감은 0.1m인 지점에서 가속도는 10m/s 제곱이다. 자, 질량이 몇 킬로그램짜리 얘가? 몇 킬로그램짜리 문제? 몇 킬로그램짜리? 1kg짜리죠. 1kg짜리에 0.1m 변형이 됐을 때 힘이 얼마나 가야 된다? 10N이 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거 뭐야? 가속도 어떻게 구해?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시간분의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라는 방법이 있었고 또 뭐 있었어? m분의 f죠. 근데 이걸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걸 구하셔야죠. 그러니까 질량이 얼마? 1kg. 힘이 10m. 따라서 10m/s 되겠죠. 디귿감이나 자 x는 0인 지점의 속력은 그러니까 0인 지점의 속력은 1m/s이다. 얘가 뭐가 어떤 걸로 바뀐 거야?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0 원점이야. 다시 말해 봐봐. 내가 지금 현재 이거 이렇게 변형시켰지. 아니면 이렇게 변형시켜도 상관없어. 변형시켰다는 게 뭐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에너지? 변형시켰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 여기죠. 제일 지금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만 있다는 얘기야? 탄성. 그렇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있다는 얘기지. 근데 원점 봅시다. 원점은 용수의 변형이 됐어 안 됐어? 원점까지. 원점은 안 된 거지. 즉 0.1m 변형되고 0.1m 변형되는 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보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이 원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누구야? 운동 에너지가 되겠지. 그럼 얘가 운동 에너지 똑같은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 갑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가 100이 됐어. 0.1 곱하기 0.1이에요. 이게 얼마 돼? 2분의 1. 질량이 몇 킬로그램? 1kg 곱하기 5의 제곱. 그럼 빵 지워지면 얘 얼마? 1. 따라서 1m/s 되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15번 같은 경우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되겠네요. 자, 괜찮으시면 20번까지 갑니다. 20번까지 갑니다. 18번. 자, 그림같이 질량이 M, EM의 물체 AB를 높이가 H인 공면에 가만히 놓았습니다. AB는 공면을 따라서 각각 운동한 후에 지면에 도달합니다. 알았었지? 자, 일단 첫 번째 누구야? 얘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 이렇게 되어 있대. 됐죠? 그럼 여기서 지금 얼마짜리야? M짜리가 있고요. 여기 얼마짜리야? 2M짜리가 있대. 여기서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높이는 지금 똑같아. 그럼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예요? A의 역학적 에너지 얼마예요? 그렇지. MGH가 되겠죠. B의 역학적 에너지 얼마입니까? 그렇지. EMGH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얼마야? 얘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봐봐. 얘네들이 같은 거지. 얘네들이 같은 거고. 맞아요? 약분합시다. M 지워지래요? 그러면 V제곱은 얼마? 2GH 따라서 루트 2GH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갑니다. EM 지워지지. 그럼 여기서 V는 얼마야? 똑같네. 질량이 달라도 바닥에서 속도는 똑같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봅니다. 기억. 지면으로부터 H인 지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A가 B보다 작다. 맞아 틀려? 맞죠? A가 질량이 작으니까요. 두 번째. 지면에서의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아니면 같다. 같다가 되겠죠. 디귿입니다. 지면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A가 B보다 작다.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누가 커요? B가 더 크겠죠. 왜냐면 지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아니면 요 H인 곳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요거 얘는 이만큼이니까 얘가 클 수밖에 없죠. 지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커야죠. 이해됩니까? 또 몇 번 할까요? 없이 넘어갑니다. 자, 24번까지입니다. 몇 번? 22번. 24번. 자, 22번 겁니다. 그림같이 원래 길이가 L제로의 천장에 매달린 용수의 질량 M의 물체를 연결했더니 용수철의 길이가 L인 상태에서 물체가 정지했다.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고 물어봤지. 얘 같은 경우 어떻게 계산했을까?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 M 곱하기 2분의 1 K 곱하기 뭐 어떻게 크게 계산했겠네? 자, 일단 지금 용수철 상속도 봅시다. 용수철 상수가 얼마예요? 용수철 상수가 얼마예요? 어떻게 하지? 용수철 상수 구할 수 있어? 응? 구할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하지 않았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x가 얼마야? L 빼기 L0의 제곱이 돼요. 그럼 k를 구하시면 되죠. 그럼 두 번째 그림 일단 누구니? 첫 번째 그림 말고 두 번째 그림 정지했다라는 얘기는 밑에 있는 중력하고 탄성력이 같은 거지. 탄성력은 뭐야?
K 곱하기 L 마이너스 L 제로 이렇게 되겠네. 그럼 결과적으로 K는 누구는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럼 얼마야? 여기다 L 마이너스 L 제로의 제곱 그 다음에 mg 근데 여기 앞에 2분의 1 있네요. 요거 지워지죠. 제곱은 아니구나. 이거 지워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2분의 1 mg L 마이너스 L 제로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떻게 해도 돼요?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탄성력이죠. 맞아요? 근데 또 뭐야? 변형된 길이죠. 그럼 일단 여기서 이게 L-L 제로라고 합시다. 그때 힘이 얼마예요? mg죠. 맞아? mg가 돼요. 이해되기까지? 맞아? 그럼 여기서 내가 뭘 했대? 이걸 용수철의 한 일이죠. 이게 뭐로 저장되는 거야? 용수철 한 일이?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용수철의 한 일이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예요. 그럼 얼마 됩니까? mg니까 2분의 1 mg L 마이너스 L 제로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봐도 상관없죠. 이거 하는 것보다 이게 낫긴 하죠. 왜냐면 문제에서 K는 뭐 이런 걸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mg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게 편하게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어차피 둘 다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부터 갑니다. 그래서 일단 22번의 답이 뭡니까? 1번 하면 되겠죠. 일단 24번에 갑니다. 24번 자 24번에 보시면 여기가 D고요. M자리죠. 맞습니까? 연결된 건 B가 되죠. B가 얼마나 M이 됐죠.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으로해서 용수철과 연결된 물체 A를 물체 B와 C로 연결했더니 용수철 원래 길이에서 D만큼 늘어나 A쯤에서 평행 상태로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다. 자 정지란 뜻은 무슨 뜻이야? 알자이미? 알자이미? 빵. 그렇지. 그럼 이쪽은 얼마 있습니까? mg 있죠. 이쪽은 얼마 있습니까? mg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도 얼마 있습니까? mg가 있을 거고 여기도 얼마 있습니까? mg가 있겠죠. 여기에 있는 즉 용수철에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탄성력이죠. 그럼 탄성력은 누구야?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문제 갑니다. A의 자기는 R자 힘의 크기는 0이다. 맞아? 틀려? 왜? 그렇지. 안 움직였다는 얘기 정지했다 라고 했으니까 R자 힘 빵이 돼야 돼요. 용수철 상수는 2D분의 mg입니다 라고 했어요. 2D분의 mg입니다. 맞을 것 같으니까 용수철 상수야. 자 얘가 뭐랬어? F는 mg지. 근데 이게 뭐래? 이게 kx죠. F는 kx 맞아요? 즉 용수철에 있는 탄성력은 용수철 상수 곱하기 x 따랐으니까 mg라고 했으니까 k는 누구야? x 대신 d를 들어가면 돼요. 맞죠? d분의 mg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디귿 갑니다. 용수철에서 저장된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mg d다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변형된 거 갑니다. 2분의 1 곱하기 k 그 다음에 D의 제곱이니까 빵 지어지면 2분의 1 mgd가 되겠죠. 근데 이거 말고 뭐 그걸로 못 구하나? 중력이 한 일로 못 구하나?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고. 똑같은 그래프 저거 똑같이 그래프입니다. 처음에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용수철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맞죠? 그럼 어디까지 멈춰 있어요? D까지 멈춰 있어요. 그다음에 그때 힘이 얼마래? mg래. 맞아요? 그럼 이건 뭐야? 2분의 1 곱하기 mg 곱하기 d 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걸로 하시든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 됐죠? 괜찮으시면 29번까지 갑니다. 없어요?
낙연이 없어? 안 나오는구나. 됐고 실험 우리 연료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단열 과정 단열 과정까지 했어? 단열 과정 안 했어? 뭔가 한거 같은데 그래? 단열 거의 과정 하고 하다 말았어? 그럼 얘들아 일단 첫 번째부터 갑니다. 우리 뭐 볼 거야?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보일 법칙 했니? 네. 샤넬 법칙 했니? 네. 보일 법칙이 뭐랬어? 키가 압력이 부피와 기체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한다. 근데 거기서 뭐가 똑같다는 조건이 붙었어. 그렇죠. 온도가 똑같다는 조건이 붙었고 두 번째 샤넬 법칙이 뭐랬어?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 일정할 때 온도랑 기체 부피와 온도는 비례한다. 그게 계산치 그거 보는 거고 보이샤를 거 섞어서 간다고 썼고요. 그다음에 압력 실험을 했었는데 압력은 어떻게 구한다? 압력 기체 압력 어떻게 구한다? A분의 F다. 거기 있어 없어?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오지 마. 어? 했어요. 했어요? 근데 F는 P 곱하기 A라고 써서 F는 P 곱하기 A죠. 당연히 이걸 바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그래서 못 찾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그거 다 얘기했을 건데 이제 그게 다 필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얘기한 거고요. 자 오늘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진도를 어디까지 할까? 연료값 다 끝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도 어느 정도 끝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가야 돼. 학교 가야 되니까 선분지 계약 선분. 그렇죠. 아무튼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상황 보고요. 그다음에 교재는 다 갖다 놓기로 만들어다 갖다 놓기로 했거든. 근데 오늘 말고 다음 주에 가져가세요. 교재가 또 있어요. 이게 1단원이잖아요. 우리 2, 3단원 있잖아. 일단은 근데 이게 1단원이에요. 얘들아. 2, 3단원짜리 가져가야죠. 나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아유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됐어? 이단은 2단원은 전자기장이요. 전자기장 쉬워요. 다른 거를 다른 걸로 딱딱 했으면 좋겠는데 2단원, 3단원 예에 비해서 양이 적어서 같이 묶여져 있어요. 얘는 지금 현재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 되면 100페이지 정도 되나? 나는 네. 아직 좀 한참 남았어요. 이거 답지까지 포함 117페이지가 남아 117페이지인데 걔는 한 138페이지 정도. 조금 더 듣고 됐어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모습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자 압력, 기체 압력이라고 생각해요. 기체의 압력. 이걸 뭐라고 불러? 기압. 민지, 그렇지. 뭐라 불러? 기압. 기압이라고 부르죠. 뭐라 부른다? 기압. 기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P라고 해요. P. 그래서 단면적분의 힘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압의 정의가 뭐냐면 누가 기체가 아니 면적당 가하는 힘. 이걸 우리가 기압이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기체가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수 이걸 우리가 압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자가 어느 공간에 들어봐 이만한 공간에 됐죠? 이만한 공간에 됐죠? 이만한 공간에 기체가 자 이건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다는 얘기 뭐야?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 부피가 안 변한다는 뜻이야. 그랬을 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분자 온도가 빨라져 들어져? 빨라지죠. 빨라지면 어떻게 된다고?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적어진다. 그 충돌하는 횟수가 되게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당연히 기압은 높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정도 보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P는 A 분의 F다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분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F는 뭐야? B 곱하기 A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또 하나 갑니다. 기체 압력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할 때 기체 같은 경우는 부피가 증가돼요. 자, 기체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 증가되면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 뭐라고 불러? 기체가 뭐 했다? 일을 했다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기체가 일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감소하면 기체가 어떻게 돼? 일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1, 기체가 한 1, W는 어떻게 된다서 P 곱하기 델타 V라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V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럼 일단 여기서 보시면 W는 P 곱하기 A
V라고 했었는데 P라고 하는 것들은 부피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부피가 증가하고 압력이 감소할 수도 있어. 혹은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이 증가될 수도 있어.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무조건 뭐야? 무슨 그래프에서 P, V 그래프에 뭐가 있다면 넓이가 있다면 무조건 1을 하거나 1을 받은 거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자, 두 번째. 자, 분자는 기체 분자는 어떤 걸로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 어떤 걸로 에너지를 갖는다. 온도에 따라서 뭐 해야 된다? 에너지를 갖는다 했었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2분의 3 nRT라고 썼죠. 2분의 3 nR은 뭐랬어? 상수 취급해버렸었지. 변하지 않는다 했어. 온도에 따라서 분자 운동이 달라진다. 운동 에너지, 즉 내부 에너지를 갖는다 했었지. 그래서 자, 기체의 뭐가 달라져? 온도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감소되는 경우도 있다. 증가되면 뭐라 씁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되는 거고요. 얘는 뭐라고? 내부 에너지가 감소되는 거라고요. 델타 U가 증가되고 델타 U가 감소되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거 정도 보신다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단열 과정은 안 했다 했으니까 일단 요거 보자. 내가 세 가지 먼저 봅시다. 우리가 얘기했던 거에서 자, 연력학 1법칙은 뭐랬어?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우리가 Q라고 하는 열량을 공급받으면 뭐 한다? 지가 온도를 올릴 것이고 그다음에 또 뭐 한대? 일을 하겠죠. 근데 거꾸로 어떻게 된다? 일을 받고 내부 에너지가 낮아진다면, 즉 온도가 낮아진다면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러니까 흡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방출도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흡수, 방출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해본다. Q는 델타 U 더하기 W라고 한번 얘기했던 거에 보면 1번. 자, 무슨 과정? 과정이 있었죠. 등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등압 과정? 이 상태 온도가 O, T1, T2라고 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뭐야? 등압 팽창이라고 이러죠. 그럼 이만큼 뭐 했대? 일을 한 거지. 일을 했죠. 근데도 온도가 올라갔죠. 온도가 올라갔다는 뜻은 무슨 소리야? 내가 뭐를 해서? 일을 해서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감소돼야 되는데 일도 하고 에너지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내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해되셔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무슨 과정이 있어? 등적 과정이라는 게 있지. 등적은 뭐가 똑같다? 등적, 적이라는 얘기는 부피를 뜻하는 거지? 부피가 같은 걸 얘기하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이 상태로 가야지. 그럼 여기서 PV에서 잘 생각해보세요. 넓이가 있어요? 없어요? 넓이가 없다는 얘기는 뭐였다는 얘기야? W가? 그렇지. 이게 0이니까 공급한 열이 다 뭐였었다? 부피는 변하지 않았어요?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됐다는 얘기죠. 델타 U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세 번째 무슨 과정 배웠어? 등원 배웠지. 등원은 누가 똑같았다? 온도 같았지. 온도 같았다는 얘기 내부 에너지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얘가 P, V에서 이 상태지. 그럼 어떻게 돼? P1, P2, V1, V2. 그럼 어떻게 돼? 압력은 감소됐어, 맞지? 근데 부피는 늘었어. 내가 일을 한 거야, 일을 받은 거야. 어차피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였어? P 곱하기 부피 변화지. 근데 여기서 부피가 변화가 됐어. 증가됐어. 근데 압력은 감소됐잖아. 이 값이 감소되고 이 값이 증가됐어. 일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이 넓이가 있으니까. 무조건 넓이가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자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써야 돼. 그래 일을 할 수 있지. 근데 쥐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썼대 안 썼대? 안 썼대. 왜 안 썼대? 온도가 똑같으니까. 그럼 온도가 똑같다는 얘기 쥐가 가진 에너지를 안 썼어. 그럼 어떻게 일을 할 거야? 그렇지. 받아서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만큼 받는 거야. 표를 받는 거야. 그럼 반대로는 다 거꾸로야. 이만큼 방출, 이만큼 방출, 이만큼 방출되는 거야. 이게 뭐까지 얘기했어 내가? 그냥 등적, 등원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뭐 단열 과정 보시죠. 단열 과정. 높새 바람 했냐 안 했냐 지난번에? 높새 바람. 높새 바람. 이 양반들이 했어요. 아 진짜 했어?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그럼 다 합시다. 그거 안 했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단열 과정을 안 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렇지?
자, 단열과정 안 지금 되게 크고요. 갑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볼 때 1과 에너지라는 거 기억나요? 1과 에너지? 1과 에너지 기억나요? 그게 뭐야? 1과 에너지가? 1이 에너지로 바뀌고 에너지가 1로 바뀐다. 서로 호환 가능하다고 썼지? 단위가 둘 다 무슨 단위죠? 줄 단위를 생각합니다. 그럼 뭐야? 냄새를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우리야 예의가 없다. 아 왜 나한테 다 패스를 마수해 빨리 세빈이야 민지야 누구야? 민지야 괜찮아 괜찮아.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됐어? 자, 나. 나 진짜 그 장난으니까 내가 이러고 있지. 애들이 만약에 수업 시간에 남자애들 있는 반에 가다가 딱 끼는 애들 있어. 난 나가. 싫어, 진짜 싫어. 그래서 나가. 민지야 나 나갈 거야 이제 알았지? 내가 그렇게 많이 먹고. 자, 우리가 1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뭐야? 서로 전환 가능하다고 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등, 앞, 등적, 등, 오는 다 뭐를 했어? 에너지를 받았어. 받았으니까 지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었거든. 혹은 일을 하지 않고도 지가 뭐가 된 거야? 에너지를 높일 수 있었어. 근데 문제는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야?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열이 어떻게 돼? 열이 전달되는 걸 딱 끊어버리는 거야. 열의 전달이 그럼 있다는 얘기 없거든요. 나는 열을 못 받았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로 뭘 하든지 해야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로 뭘 해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기체가 일을 하면 일은 뭐 한 거야?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지. 그러니까 일을 했다라는 게 이거지. 내가 돈을 썼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뭐야? 내 돈. 근데 내가 쓰면 난 일을 한 거지. 그러니까 물건을 샀다라는 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써야 되지. 그럼 나의 에너지는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기체 일을 하게 되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감소해야 된다고. 자, 일단 우리가 Q라고 하는 것들은 뭐랬어? W 더하기 델타 U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누가 없대? 얘가 없대. Q가 없대. Q가 없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할까? 넘기자. W는 뭐야? 마이너스 델타 U. 뭔 소리야? 잘 봐. 1을 하면 기체가 1을 하면 어떻게 된다?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본 거지. 지가 갖고 있던 걸 써야 되는 거야. 써야지만 1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1을 받았어. 그럼 1을 받으면 난 어떻게 할 거야? 에너지가 증가되겠지. 그 1이 나한테 에너지로 저장된 거니까 1로 증가되겠죠. 이해됩니까? 1을 받으면 내가 에너지로 증가된다. 이게 단열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단열 과정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생기는 거라고 쓰면 말 그대로 단열이 되게 잘 되는 공간에 있든지 단열이 되게 잘 되는 실린더에 있든지 아니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열의 교환이 없을 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 같은 게 이런 경우는 바닥에 공기가 있을까? 수증기가. 기압이 크죠? 그럼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작으니까 이렇게 커졌겠죠. 그럼 원래 그게 이만큼인데 이렇게 증가됐지. 맞아요? 그럼 기체가 부피가 증가됐다. 이 뜻은 무슨 뜻이다? 일을 그렇지 했다가 되겠지. 일을 했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뭐란 뜻입니까? 내가 일을 했으니까 내 내부 에너지를 썼다. 따라서 감소한다 이 소리죠.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온도가 어떻게 될까? 내려가겠지. 온도 내려가서면 어떻게 될까? 이슬점에 도달해. 그럼 여기서 이때부터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이해돼? 하늘 위로 올라가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 과정을 동사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말이 있을 거야. 은결고도라는 말이 있을 거야. 은결고도란 말은 무슨 말일까? 구름이 만들어지는 높이를 은결고도라고 불러.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구름을 다 보면 다 바닥이 평평해. 평평한 이유가 왜 그럴까? 그때부터 구름 만들어지니까 그 정도 올라가야 뭐가 될 수 있어. 온도가 내려가서 이슬점에 도달되고 은결될 거니까. 물론 여기는 수증기가 많으면 좀 달라지긴 할 거야. 수증기 양에 따라서 은결고도가 달라질 수 있어. 예전
지금은 아는데 지구과학에서 배웠던 게 뭐였냐? 응결고도를 계산하는 것도 있었어. 건조한 공기일 때, 습한 공기일 때, 습도 몇 프로 있을 때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있었거든. 근데 그런 건 안 해 지금. 얘들 그걸 계산 되게 쉬워서 공식 하나에 그냥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였어. 됐어? 뭐 그런 정도니까 별다른 거 없고.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우리가 단열 뭐라고 불러? 그렇지. 팽창이라고 하겠지. 근데 내려올 땐 뭐야? 단열? 그렇지. 압축이라고 하겠지. 단열 압축은 이거와 완전 반대가 되는 거야. 공기가 어떻게 될까? 내려왔다는 얘기는 기압이 커져가죠. 작아요. 내려왔으면 기압이 커져요. 커지겠지.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있던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밖에 공기가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공기가 얘를 눌러주죠. 그럼 기압이 커지니까 부피는 줄지? 줄었다는 얘기는 일을 했다, 일을 받았다. 받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돼서 온도가 높아지겠네. 그게 높새바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높새바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지방에서 부는 거냐. 영동 영서 지방. 이과놈들 뭐 영동 영서 알아? 모르지? 나도 몰랐어. 영동 영서가 나 진짜 대학교 가서 알았어. 고등학교 때 몰랐어. 고등학교 때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도 몰랐거든 솔직히.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걸 몰랐어. 내가 알고 있던 건 서울, 경기, 충청 남도, 충청 북도도 몰랐어. 우리 외가 쪽이 그쪽이거든. 충청도거든. 그래서 그거. 근데 강원도 여행 갔었으니까. 그것만 몰랐어. 우리나라는 참 경상도라는 걸 보면 밑에가 남도고 위에가 북도더라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자 간다. 이렇게 강원도 쪽에 뭐 있어? 뭐라고? 민지 뭐 있어? 메이드 인 부산이라서 메이드 인 부산이라고? 사투리할 줄 아냐? 너 몇 년 살았어? 저요? 그렇게 오래 안 살았을걸요? 8년? 5년? 난 메이드 5살 때 같은 경우를 그럼 사투리는 다 기억 못할 거네. 어찌? 슬슬 시작할 때쯤 올라왔어요. 아, 자, 일단 여기서 태백산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태백산맥이라는 데가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강원도 강릉 쪽. 그러니까 영동이라고. 동이라는 얘기는 뭐야? 동쪽. 이거 영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누구야? 태백산맥을 경계로 영동과 영서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강릉에서 오는 바람이야. 뜨거워 차가워? 뜨거운데 차가워서 상관없고 근데 중요한 습해 아니면 건조해? 습하겠지. 습한 공기야. 습한 공기 타고 왔어. 그럼 타다가 어떻게 돼? 산맥을 만났으니 올라가야지.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구름이 생성되겠지. 이 과정 되게 단열 팽창. 그래서 여기다 비교해주는 거야. 됐어? 근데 요걸 넘어오면 어떻게 돼? 넘어오면 단열 팽창이 단열 압축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영서 지방 같은 경우 뭐야?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영동과 영서, 태백산맥을 경계로 굉장히 날씨가 되게 많이 변할 거야. 변한다는 얘기는 뭐야? 기온이 달라질 거고 습도가 달라질 거고. 얘는 비가 뿌리고 날씨가 안 좋은데 산맥 지나면 괜찮아져. 이런 것들은 뭐 바람의 영향. 즉 다시 말하면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이라는 이 과정들을 그렇다는 얘기죠. 됐어?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보면 뭐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했던 것들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이라는 거 다 얘기했어. 자, 이것 좀 알아봅시다. 자, 보세요. 이만한 공간이 있어요. 여기 다 단열이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공간. 됐어? 또 하나 합니다. 단열이 잘 돼요. 근데 여기만 열 전달이 잘 돼. 됐어? 그럼 보세요. 내가 이 A 공기가 있을 거 B 공기, A 공기, B 공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열량을 줍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열량 받으면 지가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뜨거워지겠지. 그럼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분자운동 활발해져 느려져? 활발해지면 내방면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지. 그럼 커져서 얘를 밀 거야. 맞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봅시다. Q를 주기 전에 면적이 같아요? 단면적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럼 당연히 요 피스톤이 정지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정지했다라는 뜻이에요.
A가 미는 힘과 B가 미는 힘은 서로 같다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기체가 미는 힘은 어떻게 구한다고?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다. 맞아요? 그럼 일단 여기서 보실 것 같아요. 얘가 미는 힘과 얘가 미는 힘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정지했겠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얘가 열을 받으면 분자 운동 활발해져서 내번역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는 얘기는 여기 힘이 커진다, 작아진다. 밀고 가겠죠. 이해돼요? 열의 전달은 없어요. 근데 그냥 얘가 뭐였어? 얘를 밀고 간 거죠. 밀고 갔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밀고 갔으니까. 밀고 갔으니까 얘를 밀고 가면서 일을 했겠지. 그럼 다시 말하면 공급된 열 에너지가 A의 온도를 올리는 데 쓰고 A가 1 한 걸로 바뀌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문제는 얘가 문제죠. 얘는 1을 받았어, 1을 했어. 받았지. 그러면 한 A가 한 일의 양과 B가 받은 양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왜 같아요? 1은 뭐 곱하기 뭐였어? 압력 곱하기 탄면적. 이라고 하는 거니까 탄면적 같죠? 그럼 여기의 기압과 여기 그럼 나중에 같아지겠죠? 그럼 똑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결국엔 얘네들은 부피 변화, 길이 변화가 똑같아. 얘가 증가된 것과 얘가 감소된 양은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가 똑같다? 여기에서 WA와 WB가 같다는 뜻이죠. 얘가 한 일 받은 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1을 받으면 단열 과정에서 압축됐죠. 압축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온도 상승, 감소? 상승. 그래서 얘는 뭐로 바뀐다? 델타 U, B로 바뀌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공급한 열 에너지가 뭐로 바뀐다? 델타 UA와 델타 UB로 바뀐다 이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얘는 1을 하고 얘는 1을 받았으니까 전체적인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A, B가 전체 한 일과 받은 일의 합은 빵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기억하셔야 되고요. 얘는 열 전달이 잘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를 주면 네 번을 커지겠죠. 그럼 얘는 네 번을 커져가죠. 커지죠. 왜냐면 일단 여기서 열 전달이 잘 된다는 얘기는 얘가 갖고 있는 열을 얘한테 줘. 나중에 평형까지 도달이 돼요. 그럼 똑같은 이상기체라고 생각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랑 얘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는 똑같아져요. 그럼 압력도 똑같아지겠죠. 얘는 부피가 여기서 안 변할 거예요. 갔다가 똑같이 가든지 이렇게 될 거예요. 살짝 갔다가 가든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정도 보시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세빈은 오늘 되게 힘들어 보여. 눈이 건조해. 그러니까 오늘 좀 그래 보여. 왜? 눈이 아파요. 자꾸 뭐 넣어야 되잖아. 눈그 뭐지? 뭔가 아팠구나. 빌려줘? 주소 주세요. 마이크? 거기 우리 64페이지 거기는 기관 안 했죠. 64페이지. 이거 눈이야. 눈에 그 하늘이. 나 저거 던질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나 요즘 배우려. 근데 이렇게 팔 짧은지 몰랐어. 혜민아 왜 울어? 자, 가나다라가 나와 있죠. 좀 가나다라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가나 가정과 나다 가정과 다라 가정과 그러니까 라, 가, 요 과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가나 가정. 단열, 그러니까 이건 뭐야? 등, 적이야 등, 압이야 등적이죠. 우주야. 등적 과정이에요. 온도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죠. 온도가 T1에서 T2로 올라갑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나에서 다로 가는 거. 등, 온 과정이고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다하고 라 과정은 어떻게 돼?
등적이죠. 그 다음에 라에서 다시 가로 갑니다. 얘는 등원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잘 보셔요. 이제 보시면 얘를 Q라고 하실 거고요. W 델타 U라고 할 겁니다. 등적은 뭐가 없대요? 얘가 없죠. 맞아요? 네, 두 번째 등 O는 뭐가 없대요? 얘가 없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등 앞이라고 하는 것, 등 앞은 안 나왔으니까 등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가 없다고? 부피 변화가 있다 없다. 부피 변화가 없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내가 1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가 그냥 0인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등온이라고 하는 건 뭐가 변했다? 온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둘 다 얘가 0이 돼야 되죠. 이해됩니까? 근데 자 가나를 갑니다. 가나는 온도 높아졌어 낮았어? 가나 높아졌다는 얘기 뭐야? 얘가 플러스가 되겠죠. 증가된 거죠. 그럼 얘는 변화 없는데 얘가 증가되려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받아야죠. 두 번째 W 1을 했다 안 했다. 부피 증가가 뭐죠? 지금 가능하죠. 나다가죠. 증가죠. 그럼 1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얘도 당연히 얘가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다음에 타라가점 어떻게 됩니까? 온도 높아져서 낮아졌어? 낮아졌어. 그럼 낮아져서 버리는 에너지는 어떻게 된 거야? 버려야죠. 방출해야죠.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 1을 받았어, 1을 했어. 받았죠. 받았다는 뜻은 에너지가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리고 버렸으니까. 이해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걸 Q1, Q2, Q3, Q4라고 합시다. 됐죠? 그럼 이 기관이 한 일은 얼마예요? 기관이 한 일은 얼마일까요? 기관이 한 일은 얼마일까요? Q1에서 Q2를 받았죠. 이게 흡수된 거죠. 맞죠? 일단 얼마를 버렸어요? Q4를 버렸죠. 이걸 빼시면 이게 방출된 양이니까 이게 한 일이에요. 그럼 이 한 일은 뭡니까? 넓이가 돼요. 여기 S라고 적으면 S가 넓이가 되고 1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한 일은 이렇게 되면서 요만큼은 1을 했죠. 1을 받은 건 얼마 받았습니까? 이렇게 가두면서 이만큼 받은 거예요. 그럼 요 차이가 뭐야? 한 일의 양이 되겠죠. 요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됐어? Q를 받아요. Q1, Q를 받아요. Q2, 그다음 방출합니다. Q3, 방출합니다. Q4 이렇게 됩니다. 흡수되는 양과 방출되는 양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나오는 스털링 엔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스털링 엔진 말고 뒤에 보면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합니다. 단일과 좀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이 정도 먼저 쓰실 거 쓰셔요. 책 오늘 가져갈래? 아니 다음 주 가져갈래? 오늘도 나을 것 같아. 오늘 나? 이거 줄게 있다. 다음 주까지는 교재를 안 갖고 가자. 그 다음 주에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되십니까? 어? 거기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안 되고 있으면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자, 괜찮으시면 누구 할 거냐? 이제 뭐 할 거냐면 55페이지. 피스톤도 지난번 설명을 했지. 피스톤 그 단면적 다른 거가 설명했지. 갑니다. 이제 연력학 2법칙 들어온다. 자, 연력학 1법칙이 결과적으로 누구죠? 공급한 에너지가 다른 걸로 바뀔 수는 있어. 네버 에너지로 바뀌고 1로도 바뀔 수 있어야 그 양은 보존이 됩니다. 이게 연력학 1법칙이었죠. 근데 연력학 2법칙은요.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이라고 해요.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 얘들아, 이걸로 따지면요, 우리가 에너지를 보존해야 돼. 에너지 좀 아껴 써야 돼요. 그냥 펑펑 써도 상관없어요. 펑펑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써도 그 에너지를 바뀌지 않잖아. 그러니까 바뀐다기보다는 버려지거나 그런 게 없잖아. 전환이 돼도 총량은 변함없죠. 내가 쓰면 다른 에너지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 계속 무한하다는 얘기잖아. 아니면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바꿔서 바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A라고 생각하면 이걸 쓰면 B라는 에너지로 바뀐대요. 그럼 A의 총량과 B의 총량이 같아야 달라요. 같죠? 연력학 1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이건 가능한데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A라면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이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에너지 흐름은 뭐 한다? 방향성이 있다. 에너지는 방향성이 있게 움직여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열 에너지 같은 경우죠. 열 에너지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높은 데서 그렇지 낮은 곳으로 이동되겠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되겠죠. 그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됐다는 뜻은 무슨 소리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갔다. 자, 그러면 얘는 항상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이동이 가겠네. 차가운 데서 높은 데로 자발적으로 가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조건을 주면 우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과정, 즉 다시 말하면 일단 뭐야?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서 바꾸지 않는 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게 비가역 과정이라고 봅니다.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 가역 과정 처음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과정을 보고 가역 과정이라고 불러요. 뭐 있어? 공기정이 없는 상태에서 진동하는 진자 같은 경우 그건 계속 돌죠.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두 번째 비가역 반응 어떻게 돼? 한쪽으로만 일어나 스스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반응을 보고 우리가 비가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은 비가역 반응이다. 우리가 화학에서 나중에 배우기 전 뭐야? 가역, 비가역 반응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일단 봐. 비가역, 가역. 가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외부에서 뭐 어떤 조건을 바꿔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니 없니를 보는 거예요. 비가역은 외부에서 조건을 바꿔도 못 들어가요. 이게 비가역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중화 반응에서 중화 반응. 됐지? 중화 반응은 뭐야?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 만드는 거잖아. 근데 물에다가 내가 어떤 조건 막 바꾼다고 해서 다시 뭐야? 산과 염기를 바뀌어? 그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그런 것처럼 얘는 뭐가 된다? 어떤 조건을 바꿔도 안 되는 걸 화학에서는 비가역이라고 불러. 근데 우리 물리에서는 뭐야? 그런 거 아니야. 단순하게 뭐야? 어떤 외부에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뭔가 조건이 안 바뀌었을 때. 그럼 얘가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무슨 반응? 가역 반응. 근데 다시 안 들어가는 거 그건 비가역 반응이라고 부르겠지. 자, 밑에 갑니다.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현상들은 다 뭐라고? 비가역. 밑에 보면 기체 확산 나와 있을 거야. A라는 게 있고 B가 있죠. 맞아요? A는 지금 현재 어떻게 있어요? A는 한쪽에는 그 기체가 들어있고 한쪽에는 기체가 없죠. 즉 진공이죠. 근데 그 콕을 열면 어떻게 될까? 왼쪽에 있던 기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이 가겠죠. 그럼 시간 지나면 나중에 0.5기압, 0.5기압으로 바뀌겠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인데 냅둔다고 한쪽으로 몰리냐 다시? 한쪽으로 몰리진 않지. 냅둔다고 해서 다시 몰리진 않으니까 이건 비가역 반응이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진자가 공기정에 의해 멈추게 되지만 시간이 흘러도 멈춘 진자가 스스로 다시 움직이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봐봐, 이거 연력학 1법칙은 성립됐을까 안 했을까? 됐죠? 왜냐면 일단 뭐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었잖아. 역학적 에너지가 움직여지면서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열 에너지 때문에 줄어들었어.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었지만 그 총량은 똑같다. 그렇지? 열의 이동감나 찬물과 더운 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지만 미지근한 물이 더운 물과 찬물로 스스로 분리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 뭐를 하자는 얘기야? 어떤 건 가능한데 어떤 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에너지도 에너지의 흐름,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이 있다는 얘기인데 밑에 갑니다. 열력과 이 법칙. 열은 스스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지만 반대로는 저절로 이동하지 않는다. 근데 가만히 냅두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 거야. 근데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대. 그게 뭐야? 열력학 이 법칙. 밑에서 고리계에서 총 엔트로피의 변화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면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엔트로피라는 것들은 뭘 얘기해? 엔트로피라는 무질서도를 얘기해. 무질서도를 엔트로피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엔트로피가 증가됩니다라는 얘기는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바뀌었다 이런 뜻인 거죠. 지금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어디 수련회를 갔어. 처음에 딱 모였어. 모이면 어떻게 되니? 아이들이 줄 서 있지. 근데 시간 지나면서 선생님이 아직 안 오신대. 그럼 줄 서 있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바로 그냥 계속 줄 서 있으면 바로 움직여.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지. 니네 뭐야? 모여 있진 않을 거냐. 그러니까 니네들 뭐야? 움직이려는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 와서 뭐라고 하면 또 다시 모이지. 뭐라고 했다는 얘기 뭐야?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가야지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가만 냅두면 절대 모이지 않아. 이런 것처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아무리 못해도 그냥 정지한 상태,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지는 않고 유지는 가능하지만 감소하는 경우로 바뀌는 건 없다라는 얘기야. 그게 연역학 2법칙. 됐어? 건이도 괜찮아? 간지러? 알려주려고 거야 뭐야? 모르겠어요. 저 간지러워. 내일 그것 때문에 나도 겨울 나 한 번도 안 그랬는데 겨울에 올 겨울에 이상하더라고. 갑자기 두드러기 같은 거 나가지고 병원 갔더니 약 먹으래. 무슨 말도 안 해줘. 약 먹으래. 매일 먹다가 괜찮아지면 2, 3일에 한 번씩 먹다가 지금 한 5일인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먹거든. 되게 간지러워. 밤에 잠을 못 자. 뭐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어? 지금 안 돼. 지금 그래. 아 그럼 됐어. 자 그럼 나 근데 그게 원래 이제 뭐지 그 면역 쪽에 관련해서 찬바람이 불거나 근데 갑자기 추워지고 그랬을 때 면역 때문에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보더라고. 무슨 뭐 있다던데 모르겠어. 그렇대. 자부터간에 일단 연역학 2법칙 밑에 보시면 자 잉크의 확산과 엔트로피 없다. 물에 잉크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물속에 잉크방울이 골고루 퍼지는 현상은 일어나지만 퍼졌던 잉크가 다시 모이는 건 안 하지. 맞아? 이런 것처럼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까지만 보는 거야. 66페이지는 잠깐 쉬었다 갈 겁니다. 66페이지 잠깐 쉬었다 갈 겁니다. 이게 이제 비원에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